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는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지른 날이었죠.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 궤도에 위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교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 자, 이 기사가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인데 많은 언론이 조간신문이 통편집을 했습니다. 아예 다른 기사 없이 이 기사만. 자, 그래서 한 세 가지 신문의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제목 세 가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조선일보, 우리 우주를 열었다.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는 우리 우주를 열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동아일보도 우리 손으로 우주 문 열다. 우리 손으로 우주 문을 열었다. 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누리호 2차례 도전 만에 발사 성공. 2조 투입 자체 개발 12년 3개월 만이고. 자,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그 제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신문 제목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우주 독립의 날. 우주 독립의 날.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로켓 발사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러시아 쪽의 기술을 많이 빌렸죠. 그런데 이것은 순수 우리 기술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어제가 우주 독립의 날이다.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오늘은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후 7시에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서 징계 여부 또 수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신문이 이것을 주요 기사로 다뤘고 특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국민의힘 안에서 상당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상당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이준석 징계 어떤 시기든 당 내홍 도하선. 자, 징계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은 이준석 쪽의 반발이 거세겠죠. 그리고 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 체제를, 이준석 체제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빨리 이 골문게 있으면 도려내고 가는 게 맞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 이 징계가 임박한 어제부터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 자,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심사를 하고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가능성은 지금 희박하다. 네 가지가 있죠.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했는데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이죠. 그때 이 새벽에 대전에 가서 이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면서 성접대 의혹을 폭로를 했던 쪽을 해유를 하러 한.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철근만 징계를 하거나 결정을 유예를 할 수 있다. 아예 그 징계를 안 하고 그래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거다. 이준석은 징계 착수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징계가 이뤄질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원권 정지나 경고. 당원권 정지는 그 기간에 따라서 대표적 시행 여부도 달라지죠.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인데 이준석의 임기는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이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성접대를 했다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씨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준석 대표가 이 방어막을 친 것은 이겁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본인에 대한 결정을 해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 취소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규정이 이 당대표인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주재를 하죠. 본인 문제인데 당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권한이 있느냐 또 상충되는 부분인데 윤리위원회 규정에 30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당대표가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대응할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유가 있을 때 본인 문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징계 대상자라서 이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는 해석이 엇갈리는데 이준석은 만약에 본인이 징계가 되면은 이 조항을 들이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리위원회에 지금 당중앙윤리위원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또 하나는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리위원 중에서 한 명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으면 윤심이 작동을 한다. 윤핵관이 표적으로 징계를 하러 간다. 이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은 전체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본인을 타깃으로 삼아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계속 지금 윤석열은 주장을 하고 있죠. 나중에 당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도 오늘 이 기사를 상세히 실었는데 지금 이준석은 당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계속 걱정 안 해도 된다. 세상 할 일 없는 게 이준석 걱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짐짓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오늘 7시 이 징계위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22일 2013년 당시에 성상납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대전 유성구 한 호텔 폐쇄로 CCTV 화면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이준석은 그런 것 있으면 공개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음모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징계를 받고 나서 그것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또 라디오에 나와서 라디오에 제가 하루에 몇 개씩 좀 출연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 윤리위가 본인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9명의 윤리위원 중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익명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소수 윤리위원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자기 뜻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윤리위원들이. 자, 그런 음모론 하나, 또 하나는 새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 쪽에서 윤리위원 중에 한 명이 9명의 윤리위원 중에 한 명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리위원. 대통령실이라면은 이 윤리위원회는 작년에 짜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구성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윤리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대통령실로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윤리위원은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9명 중에서 7명 정도가 이양희 위원장이 직접 위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명은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자, 이 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대통령실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 윤리위원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실에 임용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합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준석 쪽이 음모론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윤리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윤리위원 중에서 한 명이 근무한다. 그래서 일종의 본인과 대척관계에 있는 윤핵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죠. 임기 초반에 이렇게 당 대표가 당 내분을 일으키면서 최근에만 해도 여러 가지 그 논란을 스스로 안에서 만들었죠.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과 충돌을 했고, 또 안철수 공동정부의 한 축인 안철수 의원과도 최고위원 초과 추천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배현진 의원과도 또 충돌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당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반응을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중재 또는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한, 집권당을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도 분명히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쌓았던 그 신적폐 청산에 지금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새로운 이슈를 던지면서, 특히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던지면서 이 이슈를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신적폐 청산이죠. 우선 안보 적폐 청산, 이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그 수사 결과, 문재인 정권 수사 결과를 뒤집었는데, 여기 또 이어서 또 하나 새로운 그 안보 적폐 청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자, 3년 전에 기순한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있었죠. 그것을 다시 전면 재조사 나선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19년에 북한 어민 두 사람이 기순을 했는데, 그때 이 목선, 저기 사진이 그때 타고 온 목선인데, 여기에 타고 있던 16명을 살해했다. 자,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보내버린 그 사건이죠. 기순 어민 북송 사건,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해서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해버린 사건이죠.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 두 사람의 어민이 동료 16명 살해 혐의가 있다, 이 근거를 들어서 기순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어민 2명을 북송할 때 그때 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서 그때 한국 아시안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돼 있었죠. 거기 김정은이 참석해달라고 그 친서를 보낸 날입니다. 친서를 보낸 날에 북한에서 온 두 사람을, 이 기순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을 송환하겠다. 그 송환 통보장도 같이 보낸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이 북한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기순한다고 해도 다시 올려보내니, 자, 우리 좀 초청 좀 받아주고, 이런 의도죠. 그리고 서해 우리 공무원 그 피살 사건도 그때도 이 월북몰이를 하면서 이 북한 쪽에 유리하도록 막 했는데, 그때는 또 종전선언, 남북 종전선언에 문재인 정권이 목을 메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책, 이것을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우리 국민이 희생이 되고, 또 기순한 북한 어민을 돌려보내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 어제는 공공기관
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있죠. 그 호화 청사 팔아서라도 비용을 절감을 해라. 자, 그리고 추경호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어제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었는데 그제 바로 어제 구조조정을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공기관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숙제죠. 숙제.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아주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죠. 경영평가 다음날 구조조정 칼을 빼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조직, 인력을 막 늘리고 있다. 고연봉 반납하고 복지제도 축소해야 된다. 방만 경영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 이런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제 공공기관들 파티 끝났어. 국무회의에서 혁신 방향을 보고를 했고 대대적 구조조정 드라이버를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를 했습니다. 호화청사 팔아라, 고연봉 반납해라, 이렇게 복지제도 축소하라 이런 지시를 깨알같이 내렸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느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300개 이상이 있는데 주로 이 공공기관 자리, 장, 그리고 간부들, 감사들 이 자리는 정권의 노획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 농공 행상을 하죠. 이른바 창업 공신들, 정권을 창출하는데 같이 뛰었던 대선 캠프 사람들, 또 인수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눠주는 자리가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고액 연봉, 정말 복지시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장이나 감사가 바뀐다. 가면은 공공기관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반대를 하죠. 항상 반대를 합니다. 이 낙하산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죠. 전임도 낙하산이었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여기서 당근을 던져줍니다. 새로 가는 사람이. 그래, 내 임금도 올려주고, 복지 혜택도 넓혀주겠다. 노조에 그렇게 또 당근을 제시하죠. 그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월급도 올라가죠. 복지 혜택도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 부채가 늘어나고 방만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일단 본인은 자리를 깨차지만은 이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경영을 할 수가 없죠. 이 비전문가가 임기를 채우고 나오면은 또 다른 창업공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채가 없습니다. 창업공신들을 지금 갖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각 공공기관에 알박기 인사를 했죠. 자기 사람들을 임기제에 다 집어넣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임기가 끝나가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전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죠. 최근에는 불거졌던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또 방송통신위원장 전부 다 문재인 정권에서 알바가 놓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 집어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공공기관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공기관 쪽에 빚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었는데 공공기관 알바기 이것을 거꾸로 활용을 하면은 개혁을 하기에 딱 좋은 여건이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검찰의 힘을 빼느라고 검찰의 수사권 같은 것을 막 뺏어서 경찰에 넘겨줬죠. 그러니까 경찰이 힘이 엄청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죠. 검찰은 통제수단이 공식적으로는 이 법무부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민정수석실도 있고, 그때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지만은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인사 그리고 예산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만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명확한 기구가 행안부에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힘은 세졌는데 통제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에서 법무부의 검찰국 같은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겠다. 이것이 이 자문위원회,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근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국정 전반에, 문재인 정권 지우기가 본 궤도에 올라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명기사입니다. 경찰이 부실하고 과잉 수사를 하면은 외부 기관이 감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 근거사항인데 아마 이 경찰 통제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은 만약에 법을 개정해야 되면은 민주당의 반대로 안 되겠지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원래 그리고 이 사진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가 시위를 하는 겁니다. 경찰들이 시위를 하는 거죠. 경찰국 만들지 마라. 독립성 침해된다. 그런데 이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어떻게든 통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이런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한 재청권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에 관여를 해왔고 행안부 장관은 재청권을 형식적으로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죠. 그래서 장관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자문위원회의 근거 사항입니다. 6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